안녕하세요. 솔로몬스토어의 신영희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소송 전유 부분 쟁점사항 세 번째 시간 중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체 및 천정 균열, 두 번째는 발코니 및 벽체 천정 창호주의 누수, 세 번째는 주방 싱크대 하부 누수, 네 번째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대해서 보는데, 이 중에서 균열과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코니 벽체와 천정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부위에서 수직균열, 수평균열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균열로 인해서 건축물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균열이 발생한 부위가 노출되어 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구조체의 내구성과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방치 시 균열 부위를 통한 누수가 진행되어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 주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있으며, 개선 방향으로는 표면 처리 공법과 주입식 공법, 충전식 공법을 적용합니다. 표면 처리 공법은 0.3mm 미만일 때 사용하며, 주입식 공법은 0.3mm 이상, 충전식 공법은 지하주차장 묵은 콘크리트라든가 조작벽체 균열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균열 보수에는 바탕면 정리를 하지 않지만, 수성 페인트 작업을 할 적에는 바탕면 정리를 하고 내벽과 천정 모두 2의 부분 도장을 실시를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 하자의 종류는 0.3mm 미만 균열 폭과 0.3mm 이상 균열, 철근 노출, 피복 노출, 피복 부족, 콘크리트 망상 균열과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콘크리트 단면 불량 등이 있습니다. 구조체는 비구조체와 일반 구조체가 있습니다. 비구조체는 지하주차장 묵은 콘크리트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0.3mm 미만의 균열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 처리 공법을 하며 0.3mm 이상인 경우에는 충전식 공법입니다.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충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0.3mm 미만은 표면 처리, 0.3mm 이상만 충전식 균열 보수를 합니다. 묵은 콘크리트에는 0.3mm 이상이더라도 에폭시 주입공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작벽체는 네 가지 균열로 볼 수 있는데, 0.3mm 미만일 때 역시 똑같이 표면 처리, 0.3mm 이상은 충전식 공법, 기역자형 이질부 접합부에는 코킹 보수 방법, 점점형 이질 접합부 같은 경우에는 표면 처리 방법 또는 코킹 보수 방법으로 합니다. 미장 균열에 대해서도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표면 처리 공법으로 하고, 0.3mm 이상인 경우는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을 적용합니다. 비구조부의 균열은 각각 균열의 현황에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선정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 연한을 제외하지 않는 하자로 합니다. 주차장 차로, 램프 주차구역 등 묵은 콘크리트 등 내력을 요하는 부위 균열 하자는 일반 철근 콘크리트 하자로 분류하며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미장면의 들뜸 하자는 들뜸 부위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하며, 층간 균열에 있어서 비내력 구조부라 하더라도 확장형 발코니나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구조부에 준하는 보수 공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조부 균열 보수 방법은 통상적으로 내구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하며, 미세한 균열이라 하더라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에 해당되며, 이런 하자들은 중요한 하자로 분류하며 그 형태, 결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층간 균열에 대한 보수 공법은 2005년 12월 2일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화되면서 기존의 발코니였던 공간 대부분이 거실 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 층간 균열로 인한 외기 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 성능 저하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녹물 발생 등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 성능의 약화 등과 문제가 발생되며, 이에 구조적 안전 보완을 위한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층간 균열은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구조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3mm 미만은 표면 처리 공법, 묵은 콘크리트에서 0.3mm 이상은 충전식인데 구조체에서는 주입식 균열 보수 방법입니다. 습식 균열은 주입식 누수 균열 보수 방법, 망상 균열은 도포 방법, 피복 부족이라든가 철근 노출인 경우에는 단면 복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층간 균열은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허용 균열 폭은 건식 환경에서 0.4mm, 수변 환경에서는 0.3mm로 구분하고 있으며 LH공사나 시설안전공단의 경우는 그 보수 기준을 0.2mm 이하 균열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자 감정에서 이를 통일하여 일반적으로 허용 균열폭 0.3mm 균열폭을 기준으로 하며 균열 보수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결함 상태가 특수하거나 균열폭이 현저하게 큰 경우 하자 현황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특히 철근 피복 두께 부족으로 인한 하자는 결함 상태 등 면밀히 조사한 후 별도의 보수 방법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안가와 같이 염해의 영향이 우려되거나 환경적 영향으로 급속한 중성화 진행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균열 보수 1위 대가는 균열폭이 0.3mm 미만의 표면 처리 공법의 공동주택 1위 대가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균열 보수 공법에 대한 감정 기준의 일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1위 대가를 예시하였으며 2014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재판부와 감정인 중 건축사나 기술사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TF팀을 꾸려서 매년 감정실무 기준을 개정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4년도 단가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2015년도 18년도는 계속 단가 기준을 노무비 단가를 바꿔야 되고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바꿔야 됩니다. 노무비는 표준품 셈, 보수 방법은 한국시설안전보수보강전문시방서를 첨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유지관리 체계화를 감안하여 표면처리 공법의 단가를 수정하여 표면처리 공법 적용 시에 아크릴계 크랙 커버제를 두께 1.5mm, 폭 10cm로 도포하는 비용을 적용하였습니다. 표면처리 공법이더라도 유동성 균열이냐 유동성 균열이 아니냐에 따라 갖고 유동성 균열인 경우에는 테이핑 작업을 한 다음에 크랙 커버제 작업을 하여야 균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주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수공법을 적용한 것이며 폭, 두께, 길이, 결함 형태가 다양하여 본품에 준할 수 없을 때는 적이 따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복 두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각종 콘크리트의 결함은 보다 정밀한 감정이 요구되며 또한 해안가와 같이 염해의 영향이 우려되거나 환경적으로 급속한 중성화 진행이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물은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1위 대가 중 첫 번째 표면 처리 공법 0.3mm 미만입니다. 여기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재료비 2,479원, 농업비 2,451원, 합계 4,930원입니다. 그러니까 메다당 5,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열 보수제는 에폭시 계열로서 1m당 0.255kg, 프라이머는 0.019L, 균열 보수제는 재료비 단가가 8,000원입니다. 프라이머는 5,900원, 연마석은 0.005개 2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특별인부, 방수공, 보통인부, 도장공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은 에폭시 실링제 0.17kg 18,000원입니다. 프라이머 0.0057 5,900원, 다이아몬드날 3,200원입니다. 에폭시 실링제 0.17kg. 단가는 재료비가 3,871원, 노비가 9,597원입니다. 에폭시 실링제 프라이머
다이아몬드날 등이 사용되며 방수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13,468원입니다. 다음은 0.3mm 이상 건식균열 보수 1위 대가를 보면은 건식균열 0.06kg, 단가는 17,000원이고 균열 실링은 0.102kg, 13,000원, 주사기는 5개를 사용을 합니다. 연마석은 0.005개, 여기에 인건비는 연마공, 특별인부, 보통인부가 들어갑니다. 재료비는 6,253원, 농업이 16,461원, 합계 22,700원입니다. 네 번째는 습식균열 보수 방법으로 습식균열 주입이 0.06kg, 재료비 단가는 25,000원이며 습식균열 실링제는 0.1530kg, 18,000원, 연마석은 0.005, 28,000원, 주사기는 10개를 사용합니다. 연마공, 특별인부, 보통인부가 들어가며 재료비는 11,579원, 농업비가 22,200원, 합계 33,803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표면 처리 공법은 메다당 4,930원, 충전식은 13,468원, 0.3mm 이상 건식 균열 방법은 22,714원, 습식은 33,800원입니다. 여기에는 바탕면 처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도장공사 시에는 별도로 바탕면 처리 비용을 별도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는 부분 도장인 경우에는 30cm 폭으로 롤러 칠 2회를 적용을 하며 전체 도장인 경우에는 부분 도장 1회 플러스 30cm 하며 전체 도장을 1회를 합니다. 그럼 바탕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균열 보수 방법과 도장 공법은 그 공법이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 공정이므로 균열 보수는 균열면을 청소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 후에도 보수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 청소는 균열 보수에 따른 시공상의 바탕면 정리이며 균열 보수 후에 마감면 처리를 위한 부분 도장 공사를 위해서는 롤러 칠 이전에 별도 도장면에 대한 바탕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성 페인트에는 바탕 만들기가 꼭 필요하며 균열 보수 후의 도장 공사를 위해서는 콘크리트면 자체 훼손,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미관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수 행위로서 진행하는 전체 도장의 경우는 별도의 바탕 만들기를 개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균열 보수에는 바탕면 처리 공법이 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면 청소를 하더라도 바탕면 정리를 하더라도 비용 산정을 별도로 하지 않으나 부분 도장인 경우에는 바탕면 처리를 적용하고 비용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보통 일반 면의 바탕 만들기는 현재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는 8,000원 정도 하는데 인테리어를 적용하면 안 되고 보통 일반 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체 도장인 경우에는 바탕면 처리하고 비용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데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문 주위에도 간혹가다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데 본 사진과 같이 가스가 안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외벽에 실리콘 코팅 작업하고 캡을 잘 씌워야 합니다. 특히 실리콘 코팅 작업할 적에는 바탕면 청소를 하고 프라이머를 꼭 칠한 다음에 코팅 작업을 하여야 하고 안쪽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창문 등의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창인 경우에는 문틀 폭이 130mm, 복층창인 경우에는 한 230mm 정도 되는데 창 폭의 4분의 3 내지 한 5분의 4 정도는 시멘트 몰탈로 충진을 하고 내부에는 우레탄 폼을 한 다음에 실리콘 코팅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레탄 폼 작업하는 것은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에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개선 방향은 균열부 청소와 실링 작업과 주입 작업을 하고 도장은 바탕 정리를 합니다. 내벽은 롤러칠 2회 작업을 하고 코킹 작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진은 싱크대 하부 사진이며
싱크대 하부에 누수되는 경우는 싱크대 상판이 깨졌다든가 싱크대 상판 스테인리스의 주위변에 코킹이 탈락됐든가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싱크대 상판은 뭐 균열 보수를 산정한다 해도 고친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수를 해도 또 얼마 안 가서 또 균열 부위에 좀 표시가 나고, 그렇지만 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부속품을 갈아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싱크대에서 주로 이제 하자 나타나는 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싱크 본 사진과 같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는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드레인의 봉수가 어느 정도 찼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냄새 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다, 발코니 바다, 싱크대 드레인에는 일정 구간 저희 봉수가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2, 3일만 지나면 봉수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므로 가급적 2, 3일마다 한 번씩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인 경우에는 철제 파이프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나 동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파이프는 주로 이제 LH 공사에서 조금 더 고급 제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스프링클러 내부에 물을 충진을 한 다음에, 습식으로 물을 충진을 한 다음에 물이 항상 고정 차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물질과 동파이프가 부패가 되면서 동파이프가 부식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직 경우에는 거의 발생되지 않지만, 수평 배관에서는 물을 계속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항상 자세히 보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되는 LH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보통 300세대에서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2년 3년 지나서 동파이프를 시공한 데는 거의 한 30% 내외가 동파이프가 누수가 되고, 또 나머지 세대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수한 세대는 적절한 보수 비용을 산정하지만, 아직 스프링클러가 누수되지 않는 세대는 동시에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을 한 다음에 전 세대에 주는 게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이거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세대마다 누수가 될 경우에는 그 충당금에서 적립해둔 돈에서 그걸 보수를 하며, 보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주변, 예를 들어 갖고 도배 시공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1m 곱하기 1m, 석고보도 같은 경우에는 30cm 곱하기 50cm 정도 보수하는 비용, 배관 보수 비용, 이 정도 하게 되면은 한 집 할 적에는 한 집만 할 경우에는 한 60에서 80만 원 들어가는데, 여러 곳 이렇게 단체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이거는 전유 세대 주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물탱크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물탱크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증을 또 제공하며, 이러하듯이 스프링클러 안에도 물이 항상 차있기 때문에 먹는 물이 아니더라도 한번 통수를 싹 한 다음에 다시 또 물을 채워넣으면 그 안에 이물질이 싹 빠져나갔다가 충진이 되기 때문에 동파이프 누수 현상을 그만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하는 방법으로 스케링하는 방법, 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 괜히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동파이프 안에 있는 물을 전부 다 통수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씩만 하면 되고, 처음에는 한 1년에 한 3번, 4번 하고, 한 몇 년 지나서는 2번씩만 정도 하게 되면은 스프링클러 내부에 누수 현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이 부분 주요 하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뵙겠고, 문의사항은 010-3003-3190으로 연락 주시면 충실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